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분석 전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자, 지금 12월 중순이죠. 자, 연말에는 양도세 회피. 요 내용은 꼭 나오기 때문에 한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대주주 요건은 종목당 10억 또는 지분율 1에서 4%. 자, 양도세 회피를 위해서 12월 27일까지 매도해서 보유액을 낮추는 경향을 띠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돈 많은 놈들은 세금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수세가 좀 집중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각 종목별로 매도 폭탄이 있습니다. 22년 같은 경우에는 12월 28일 단 하루 만에 3조 1587억이 매도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말 연초에 돈 쓸 일이 좀 많죠. 대한민국 민족 최대 명절인 설, 구정에 현금을 좀 많이 쓰기 때문에 현금화하는 경향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연말에는 주가가 전체적으로 약세인 경향이 짙다는 것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HLB 보겠습니다. 자, 아래 구간 박스권부터 보면 기대감이 여기서 좌절되면서 바닥을 찍습니다. 바닥을 찍고 거래대금이 압도적으로 동반되진 않았으나 뭐 400억에서 600억 사이로 거래대금을 유지하면서 방향을 돌립니다. 추세를 돌립니다. 그렇게 재미는 크게 없지만 횡보세를 유지하는데 이후에 박스권 하단 기존에 있던 바닥의 자리에서 수렴 지지가 나옵니다. 쌍바닥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이 자리의 지지는 한두 차례가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서 나왔습니다. 그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자, 실망감이 끝에 다다른 상황에서도 마지노선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을 위한 매집이 진행 중인 구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박스권 내에서 횡보할 때 박스권 상단을 보시면 요 상단 여기를 보시면 몇 차례 돌파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건 수렴 저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저항은 박스권 윗구간의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 매물을 소화하는. 자,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매수했던 투자자들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고 좌절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손절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박스권 하단에서 잡았던 투자자들은 박스권 상단이 수렴 저항의 자리고 기본적으로 박스권 상단은 저항에 강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단타들의 익절 매물도 쏟아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박스권 상단의 매물 소화, 매물 흡수를 위해서는 이런 흐름이 반드시 필요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주가가 여기까지 반등하면 익절할 놈들 그리고 손절할 놈들 물량을 빨리 배틀하고 한번 시세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매물 소화를 한 차례 진행을 했고 이후에 거래가 한번 터지게 되는데 이게 세력이 하는 테스트입니다. 물량 테스트. 여기까지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려줬는데 익절, 손절 매물이 나오느냐 안 나오냐를 확인을 하는 거죠. 거래가 나올 만큼 충분히 나왔다고 판단이 들면 들어 올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박스권 상단을 터치하고 다음날 박스권을 돌파를 해버리죠. 이때 거래 대금은 약 3천억 정도가 터졌고요. 2,900억. 자, 이 당시에 기대감은 거의 없고 실망감이 머리 끝까지 차올랐던 HLB에 간만에 큰 거래 대금이 나왔던 거죠. 자, 그리고 이 흐름은 그 위에 박스권, 현재 주가가 위치한 박스권 여기서도 완벽하게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박스권 하단에서 수렴 지지가 나와줬고요. 그리고 박스권 상단에 물린 매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박스권 상단을 빠르게 터치하고 물량을 소화한 후 횡보하는 흐름 그리고 바닥의 마지노선을 지켜주고 있는 그림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현재 바닥의 자리에서는 장기 이평선인 121선, 요 초록색 선 그리고 61선이 수렴되어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지지가 강력할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거죠. 박스권 하단은. 자, HLB는 제약바이오고 두 차례 좌절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소식 없이 갑작스러운 뜬금없는 폭등은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FDA라는 규제 감독국이 공정하고 엄격한 기관이기 때문에 정보를 누군가에게 흘릴 이유도 없고요. 어떤 긍정적인 소식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HLB의 임원진 극소수만이 먼저 알게 될 텐데 미리 주가에 뭔가 반영이 돼서 이렇게 폭등하기 시작한다면 기업의 오너들이 정보를 흘렸다고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반영의 그림을 그려내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세력도 미리 정보를 알고 있는 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6개월 권장 데이터든 NDA 신청이든 NDA 신청 소식이든 뭐가 나와야 이 자리 박스권의 상단을 깰 수가 있습니다. 기대감이 반영되려면 적어도 권장 데이터 소식은 나와야만 합니다. 자, 본래 6개월 권장 데이터가 충족되는 기간이 12월 초였죠. 그래서 11월 말부터 기대감이 일부 반영되면서 주가가 조금씩 이렇게 오르다가 12월이 됐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자 조금씩 내려가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여기서 올랐던 것도 내렸던 것도 그 자체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단의 박스권에서부터 물량을 모아가는 흔적을 포착을 했다는 것이고 대량 거래를 동반해서 박스권 상단을 뚫고 윗구간 박스권 매물 소화가 진행이 되었다. 소화하면서 아래 구간에서 다시 물량을 받아먹었고 박스권 하단의 지지 라인을 지켜주면서 자, HLB의 주가를 드리블하는 세력도 FDA 관련돼서 정보가 일반인들과 다를 바 없을 수밖에 없으나 주가를 드리블하고 있다는 자체가 긍정적입니다. 자, 물론 내년 초에 있을 요 NDA 신청에서 클래스 2가 나오는 변수가 발생한다면 상당히 위험해지는데 그 전에 먼저 반영될 내용은 권장 데이터 제출로 인한 기대감 그리고 클래스 1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자, NDA를 신청하게 되면 만 30일 이내 FDA는 답변을 줘야 합니다. 클래스 1일지 2일지. 만 30일이 다가오는 시점에 클래스 1에 대한 기대감, 반영이 앞전 순서가 되는 거죠. 그 30일간은 클래스 1이라는 기대감을 가져가는 겁니다. 클래스 2라는 실망감이 우선이 아니라 우려감이 우선이 아니라. 자, 그러나 클래스 2에 대한 이 리스크도 절대로 배제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대감만 이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기대감이 반영될 때는 분할 매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극 권유를 드리는데 또 관련돼서 한마디 드리자면 개인적으로 저는 분할 매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스스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기도 하고요. 전 세계 모든 트레이더들이 투자 습관, 매매 기법, 시드머니 다 다른데 공통적인 것이 분할 매매, 분산 투자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공통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의미가 없진 않겠죠. 자, 아무튼 기대감 반영 순서 큰 이벤트로 봤을 때는 권장 데이터 제출 때 한번, 그 다음에 NDA 신청 후 30일 이내까지 한번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분할로 쪼개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HLB는 윗자리에 자리별로 물린 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본전이 오면 팔아치울 투자자들이 줄을 서 있기 때문에 세력이 주가를 드립을 하려 해도 그것에 소모되는 비용, 받아줬을 때, 거래를 받아줄 때 거기에 소모되는 비용이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 받아줘가면서 올리는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조정이나 매물 폭탄 없이 폭등을 하려면 물린 투자자들의 투심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대다수가. 근데 HLB라는 종목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HLB의 주주들은 이미 뒤통수가 얼얼하기 때문에 본전이 오면 주가 하락에 힘을 보태게 될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건 뭐 근거가 있는 소리는 아니기 때문에 한 귀로 흘려 들으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기대감이 반영될 때는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자,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매도 대기 물량이 늘어난다는 것과 같습니다. 폭등과 폭락, 폭락.
그리고 반등과 조정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공존합니다. 주가를 들어올리는 주된 주체가 세력이라는 존재고, 이 세력이라는 존재는 시세 차익을 남기고 엑시트하기 때문에 폭등 이후에는 반드시 조정이 동반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들의 엑시트 타점을 아주 명확하게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대감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수렴 저항이나 의도가 내포된 대량 거래, 분할 매도를 하는 거죠. 왜? 우리 스스로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서. 자, 분할 매도 타점, 분할 매수 타점, 그리고 그 타점은 무슨 근거로 잡았는지 디테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발생하지 않은 부분이지만 의미 있는 가격대들을 말씀을 드려서 경우의 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H1에서 상당히 중요한 가격대, 그리고 거래가 동반됐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드리면서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 한번 다시 보시면 이 갈색 선 보이시죠? 여기에 매물이 포진해 있는 자리, 가장 많이 포진해 있는 자리를 지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현재 매물대가 가장 많이 포진해 있는 자리를 저항으로 두고 있죠. 현재 주가가 여기 있으니까 저항으로 두고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요 회색의 이평선 241선입니다. 장기 이평이죠. 241 이평선의 의미는 240일간의 장기 매물이라는 말과 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는 것은 이 자리에 저항이 셀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터치를 할 때는 매물을 소화하는 그림이 먼저 나와줄 겁니다. 240일간의 장기 매물이라고 했었죠. 이런 것처럼 매물 소화하는 그 흔적이 먼저 포착이 되어야 합니다. 올라가기 위해서는 장기 매물을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터치하고 이런 흐름, 거래는 동반이 돼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저항 맞고 쭉 내려가면 그냥 끝나는 건데, 저항 맞고 이후 흐름을 지켜봤을 때 의미가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뭐 옆으로 이동한다면 그건 저항의 자리에서 매물을 소화하고 아래 구간에서 다시 물량을 흡수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대량 거래가 동반되면 상방으로 주가 드립을 시작한다라는 그 의도를 캐치할 수 있습니다. 요 흔적을 포착하면 분할 매수 타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방망이 짧게 주고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 매물을 소화하려면 어쨌거나 천장을 찍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단기 대응을 하실 분들은 여기서 분할 매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포인트들을 찾을 수 있다면 분할 매수 타점도, 분할 매도 타점도 윤곽이 잡히는 겁니다. HLB 대응뿐만 아니라 타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방에서는 그 디테일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 박스권 내에서 횡보하고 있다는 자체가 기대감이 소멸하지는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매수나 매도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한 시점도 아니라는 거고요. 재미없거나 소식 없으면 투심이 부정적이어지는 것은 맞으나 절대 다수의 투자자들이 행동을 취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물론 여기에 주가를 주도하는 주체인 세력도 포함이기 때문에 세력이 행동하지 않는 자체가 아직 팔 때는 아니라는 거고요. HLB는 현재 최소 두 가지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물론 NDA 이후에 만 30일 이내에 클래스 1이냐 2냐에 따라서 기대감으로 이어질지 실망감으로 전환될지 갈리겠지만, 그 전에 권장 데이터 제출과 NDA 신청 자체에 대한 기대감은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HLB가 믿음직한 기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종목이고, 승인이 100%라는 전제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기대감에 분할로라도 매도해서 이익은 챙겨가시길 권유드리고요. 타점 같은 경우에는 소통방에서 당시 상황과 근거에 맞춰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대감 반영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될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바로 리라프 그라티닙인데요. 쓸모없는 재료는 아니지만 뭐 그렇게 대단한 재료는 아닙니다. 사실 투심이 무너진 HLB를 살려낼 재료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리라프 그라티닙 관련된 뉴스를 도구로 사용할 겁니다. 도구. 투심이 살아나는 것처럼 상승 탄력을 받는 도구로 사용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HLB가 한다기보다는 HLB의 주가를 주도하는 주체인 세력이 리라프 그라티닙 이슈를 도구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내년 초에 아스코에서 리라프 그라티닙 내용이 발표가 될 텐데요. 자, 이때 주가 상승을 연출해내면 개인들은 리라프 그라티닙이 꽤나 굵직한 재료인 것으로 보고 탑승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 투심도 긍정적으로 돌려낼 수 있고요. 개인들의 매수세도 유도하면서 개인들 평단도 조금씩 높일 수 있는 거죠. 이러면 세력이 더 큰 돈을 써서 매물 소화를 했어야 됐던 것을 최소한의 자금으로 만들어내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리라프그라티닙을 반드시 재료로서 돋보이게 연출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내년에 아스코에서 리라프그라티닙 관련 언급이 있을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당시에 강력한 저항의 자리, 지지의 자리는 어디인지, 그리고 뉴스가 동반된 시점에 그 자리에 닿았을 때 어떤 제스처가 나오는지 확인하면 의도를 어느 정도 캐치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근거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셔서 손실이더라도 손실 최소화, 수익이라면 수익 극대화를 도울 수 있도록 소통방에서 디테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박스권 때는 지금보다 전망이 밝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어두웠죠, 당연히. 근데 아래 구간 36,000원에 저는 매수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 지난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이라면 알고 계실 거고요. 지금 그 흐름과 같습니다. 박스권 하단 지지 확인과 상단의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서 사소한 이슈를 빌미로 급등시킨 흐름이 완전히 똑같고요. 자, 요때는 LMR의 이 투자자금 유치가 도구였지만 여기를 돌파할 때는 리라프그라티닙이나 6개월 건장 데이터가 천장을 뚫을 도구가 되어 줄 겁니다. 자, 소통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여기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링크를 기재를 해뒀고요. 이 링크를 타서 들어오시면 이런 창이 하나 뜹니다. 약간의 설문조사가 있고요. 원하시는 거 체크해 주신 다음 모두 체크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락처 기재해 주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소통방에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자, 이 공간 안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디테일과 근거 말씀드리고 타점도 말씀을 드릴 텐데 기본 전제 분할 매수, 분할 매도고요. 당연히 무료입니다.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HLB 관련 뉴스나 공시 분석도 다루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투자에 도움이 될 정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